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 바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으로 아산병원에서 승인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셀트리온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요, 거의 고점 40만 원대 정도를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 조정된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고점일 때 못 샀는데 지금 딱 그거에 맞춰서 급락을 하고 지금 주가가 멈춰 있다 보니까 와 이거 35만 6천 원 좀 사도 되지 않나? 지금 가격대 3만 0.5점 뚫어가지고 그래도 한 10% 20%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지 않나? 굉장히 고민될 법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5만 6천 원 지금 이 시가총액 가격대가 적당한지 한번 저의 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지금 진행 사항을 본다면 임상 이상이 완료됐고 지금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아마도 다음 주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뭔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항체 치료제를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신 본격 보급 전에 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취약 계측에 더 도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문서에 따르면 WHO는 항체 치료제를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치료제로 칭하며 해당 예산의 절반 이상은 항체 치료제 조달 및 배포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WHO 글로벌 기구에서는요, 이 항체 치료제가 다양한 치료제 종류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유망한 치료제 종류를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진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바로 이 항체 치료제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료제 종류가 보면요, 재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재활용은 조금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지만 뭐냐면 얘들 이런 거죠. 뭐 내가 췌장염이나 이런 뭐 어떤 호흡기 질환에 쓰이고 있는 치료제를 이거 한번 코로나 쪽에도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아예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 확진자 혈액에서 가장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아낸 후 그 항체를 대량 생산해서 감염자의 몸에 넣어주는 방식이 이 항체 치료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시다.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먹히던 약들이 코로나에서 먹힐까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우수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혈액에서 우리 몸에 코로나가 걸린 바로 그 안에서 항체와 중항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그 항체를 대량 생산해서 감염자의 몸에 넣어주는 방식은 항체 치료제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효능이 더 높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은요, 권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 확진자가 걸렸잖아요. 그럼 그 혈액에서요, 처음 채취한 이 항체 양이 25억 개입니다. 근데 이 25억 개를요, 조합을 해서요, 여기서 만든 후 중화를 보일 수 있는 항체를 골라서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언론에서 밝힌 이 중화항체,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든 비용,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냐면요, 3천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얼만큼 돈을 투자하고 개발에 정성을 쏟고 있는지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가면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개인들은 하나같이 셀트리온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 증권계,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JP모건을 봅시다. 21만원. 사실상 지금 가격에 팔라는 가격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쉽게 보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해외 승인에 시간이 더 걸림, 치료제 개발 이슈에 비해 가파른 주가 상승. 그러면 이 지금 JP모건은요, 어찌됐든 간에 승인 가능성 부분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 세모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를 볼까요? 19만 2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셀이죠. 근데 항체 치료제의 상업적 이익이 고평가됨.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보면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일단 나오긴 나온다, 승인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올랐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세모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은 12만 2천 원, 제일 싸죠. 반토막도 더 된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항체 치료제 미국 식약처 유럽 의약품청 승인 불확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X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효능 부분과 안전성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지금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CTP59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다음 모건스탠리를 봅시다. 13만원 골드만삭스와 비슷하죠. 시장 경쟁이 심해 미국 판매 주요 제품이 혈액암 치료제의 판매 감소 가능성. 모건스탠리는 그냥 한마디로 항체 치료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아마도 골드만삭스와 똑같이 그냥 당연히 성공이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증권사는 노무라 증권을 굉장히 조금 신뢰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인데요. 지금 노무라 증권을 보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기대, 경쟁사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제 공급 가능. 이 부분은 우리가 다들 아시죠?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항체 치료제 가격이 400만에서 450만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원가로 하겠고 그 다음에 경쟁사보다 싸게 팔 거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노무라 증권이 다른 건 뭐죠? 바로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 14개사를 봅시다. 보시면 노무라 증권과 비슷하죠? 여기 내용을 보면 항체 치료제 등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나.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 증권사 14개사 평균적으로 본다면 항체 치료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이 항체 치료제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오긴 나오는데 상업성이 조금 의문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최소한의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승인은 되는데 상업성 오케이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최소한 이 약이 성공해서 시판될 거라고 본다라고 의견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키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는 일단 이 항체 치료제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제가 중요한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항체 치료제는 이미 시장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료받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지금 사용 승인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여기가 경증 및 중증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등도죠. 그러니까 경증에서 중등도, 중간 단계를 말하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중증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이 약이 지금 경증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경증약을 먹어서 이 약이 나면 중증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약이 경증 분야인지 중증 분야인지 구분을 해서 그 시가총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경증을 단계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항체 치료제인데 바로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이미 사용 승인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과 조금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리제네론은 지금 이 논문까지도 게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추후에 논문이 게재되면요, 바로 리제네론사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상업적 성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셀트리온의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4에서 5일 내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데이터가 몇 개였죠? 처음적으로 25억 개였죠. 근데 그 중에 셀트리온은 300개를 우선적으로 추렸습니다. 바로 2번에 걸쳐서 38개 항체를 다시 추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중화 능력을 보인 항체를 추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한 개인 단일클로 항체를 추려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동물 시험을 했더니요,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가 100배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모델은 인체를 한 대상이 아니고요, 동물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셀트리온 지금 저농도와 고농도에서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나왔고, 이게 동물 부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임상 1상, 임상 2상에서도 같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임상 2상에서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했지만 저농도와 고농도 분이 둘 다 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효과가 입증이 되면 바로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원래 다른 약들은 한 개 용량만 진행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 한 개 용량이 안 되면 이렇게 빠그라지는 건데, 지금 셀트리온은 2개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3월에서 6월달 사이에 미국의 비즈니스 포스트사에서 지금 예측한 내용인데요, 가장 유망한 코비드19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펄프로즈, 한마디로 재활용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췌장암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약을 쓰이고 있는데 그런 약들이 코로나에 먹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뉴는 한마디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일라이 릴리,
긴급사항 승인이 됐고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경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제네론의 지금 항체치료제 트럼프가 맞은 약이죠. 역시나 경증입니다. 둘 다 중증에서는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체치료제는 확실히 경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부분도 어디냐? 지금 경증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임상이 가장 뒤쳐져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완벽하게 뒤처진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라릴리와 리제네론이 이미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셀트론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겨뤄볼 만큼 그런 속도 정도로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에서도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를 집중하고는 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빌 게이츠 좋아하시죠? 바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언급했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항체 치료제를 인정했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 항체 치료 방식이 현재 개발 중인 모든 실험적 코로나 치료법 중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매우 동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낫겠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약 중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저는 일반인입니다. 저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지만요. 제가 분석한 영역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의학계, 바이오 쪽에서 높은 똑똑하고 박사급의 인력들이 모두 다 항체 치료제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셀트론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거래치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줄까? 한번 그 뷰를 보면요. 정부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환자 모집 완료.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날짜가 언젠가요? 11월 24일입니다. 셀트리온의 어플레이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1월 25일자 날짜를 봅시다. 이낙연 민주당에서요. 셀트리온 조건부 사용 승인을 기다려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약속을 했고요. 코로나 청정국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한 만큼 바로 이 코로나 청정국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게 뭐다? 셀트리온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식약처장이요. 셀트리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허가를 해주는데 언론에서 보면 며칠 걸릴 거라고 보신 거 아시나요?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셀트리온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1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분명히 데이터를 제출할 거예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럼 40일 걸린다라고 본다면 1월이 넘어가죠. 2월 초나 1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대폭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미국도 승인을 얼마 만에 내주죠? 2주가 안 걸렸어요. 네, 그럼 저도 이게 대폭 한 2주 정도라고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정도는 언제냐? 1월 둘째 주에서 1월 셋째 주다. 여러분들 이제 셀트리온 투자하신 분들하면 이런 타임플랜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보셨지만 외국계 IB는 다시 한번 셀트리온을 팔아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가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근데 또 내가 지금 고점에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좋은 투자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만약에 실패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정말 축복받은 가격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을 팔아라. 우리는 이 기사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보셨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아까 제시한 금액을 다들 보셨잖아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입니까? 4천억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4천억. 그러면 어느 정도 중립이라고 보는 게 2천억. 요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할 거라고 보면 빵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요. 보고서는 셀트리온 치료제를 회당 875달러의 가격에 전 세계 주요국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875달러. 이거 검색해보면 얼마냐? 대략 9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셀트리온의 국내 공급 가격은 원가인 4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자, 그럼 원가를 40만원이라고 하면 하나당 수익이 얼마입니까? 55만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최대 수익이 4천억이라고 했잖아요. 뭐 4천억이니까요. 한 70만치를 해보면요. 3,850억 정도 나와요. 크레딧 스위스는요. 팔린다라고 하면 가장 니네가 많이 팔려도 판매량은 70만 회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 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셀트리온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70만의 분밖에 안 팔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사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만의 분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70만에 보면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70만이면 아무도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이 시장에 먼저 나온,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리제네론과 일라릴리가 나왔죠. 그럼 얘네가 지금 얼마큼 판매 계약을 맺었는지 본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70만치 부분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보시면 지금 미국 정부는 일라릴리와 항체 치료제를 이미 구매 계약을 했는데요. 30만 회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보면요. 65만 바이알 추가 구매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 구매를 한다라고 본다면 95만 회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리제네론을 보면요, 역시나 최대 30만 회치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라일리는 95만 회, 옵션까지 하면 리제네론이다 30만. 근데 셀트리온은 70만 치라고 보고 있네. 여러분들 이거 긍정적입니까 나쁩니까? 네, 사실 70만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라일리와 이 연방정부에서 파는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3억 7,500만 달러가 하면 이게 대충 4천억 정도가 넘거든요. 그럼 이거 30만의 치료 나누면요, 얘네가 지금 가격을 얼마 정도로 했냐, 대충 우리나라 돈을 치면 120만원 정도로 한 거예요. 리제네론은 이제 칵테일요법이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한 150만원 정도로 한 거예요. 근데 위에 지금 셀트리온은 크레딧 스위트에서 얼마라고 예측했죠? 875달러라고 언급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돈 얼마다? 95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셀트리온 치료제의 판매 가격이 경쟁사보다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그럼 사실 낮게 보면 더 많이 팔려야 되겠죠. 효능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가격이 싸면 당연히 경쟁력보다 셀트리온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대 수익이 4천억 정도라고 봤잖아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이 경쟁력보다도 효능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임상에서 투여한 환자의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7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리제네론 몇 프로죠? 리제네론 한번 봅시다.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을 보인 800명 환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병원 방문이 57%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라일리 약이 효능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리제네론의 약의 효능이 더 좋은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정부가 일라일리는 옵션을 65만치를 추가한 이유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셀트리온의 주주라면요, 이 지금 일라일리와 리제네론보다도 더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라일리만큼 나오면 너무 땡큐다. 근데 적어도 리제네론과 비슷한 수준은 나와야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상업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셀트리온의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셀트리온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응급실 방문한 비율이 몇 프로 감소했는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해서 본인들이 대처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75% 정도 나왔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근데 적어도 50% 정도 나왔다고 해도 리제네론과 비벼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나 3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크레딧 스위트가 본 것처럼 굳이 저 약을 쓸 이유가 없겠구나. 왜냐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약들이요, 정부가 샀어요. 일반인들은요 돈을 안 내요. 무상으로 지금 정부가 돈을 내서 이 30만 치료는요, 지금 환자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볼 때 굳이 지금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효과가 안 좋으면 계약을 맺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딱 중립적인 입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이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요, 코로나 감염자가 이미 1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FDA 국장이 뭐라고 말했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백신 투여를 시작했죠. 미국은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모더나 화이자가 이미 시작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일라일리와 리제네론이 아까 계약한 게 몇인가요? 뭐 옵션까지 하면 95만이고 리제네론 30만에 125만이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합쳐봤자 얘네가요 700만 명 정도밖에 생산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20만 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 없어요. 이미 선을 넘었죠. 그러면 지금 700만 명은 어떤 거예요? 단순 계산하도 한 달치예요. 한 달치. 얘네가 1년 정도 생산한 양이요,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발이 떨어졌는데 지금 한 달치밖에 되지 않아요. 백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아마도 이런 게 천천히 차트로 볼 때는 우하향하고 이렇게 백신을 먹는 사람이 우상향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집단 면역, 그러니까 인구의 60%가 맞는 게 집단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냐? 9월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9월까지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몇만 명 이상씩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EU와 FDA에서는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절실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유럽도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요, 치료제가 승인이 되더라도요, 일라일리와 리제네론의 가격 대비 효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충분히 이 셀트리온의 글로벌로 볼 때는 상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팁을 얻을 수 있어요.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상을 진행하는데 몇 명을 대상을 했냐? 300명이었는데 그게 초과돼서 327명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한국인이 30명이고 미국인이 30명, 나머지가 루마니아인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처음부터 애초에 글로벌을 타겟으로 임상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의 상
상황을 볼 때 지금 셀트리온 어쨌든 간에 데이터 조건부 승인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보다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승인을 내줄까 아니면 불허할까?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보다 효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미국과 유럽이 정말 난리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문구를 주목하세요. 보통 항체치료제 시설을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변경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답니다. 기존의 항체치료제가 있는데 이걸 코로나용으로 바꾸려면요, 이 생산설비를 6개월 동안 공정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잠식되면 이걸 다시 내가 원래 쓰이던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또 바꾸는데 또 6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처음에 생산량이 얼만큼 나온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600만 치까지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150만에서 200만 치로 줄은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연히 600만 치라고 말할 때는요, 이 바이오 공정을 변경을 안 한 거겠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6개월 뒤에 어쨌든 지금부터 공정을 뜯어 고쳐서 했을 때는 우리가 600만 치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것을 뜯어 고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했다면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공정을 바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언론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셀트리온은 10만 치까지는 생산해놨죠. 지금 걔네가 9월달부터 생산했다라고 본다면 한 3달치 정도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2달에서 3달 사이에 지금 10만 치를 했다라고 본다면요, 얘네가 지금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5만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셀트리온은 어쨌든 간에 조건부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1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판매가 되니까 생산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부랴부랴 항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설비를 변경한다면요, 7월 8월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시점인가요? 바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을 많이 맞아서요, 거의 집단 면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뭘 얻을 수 있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스가 앙숙이긴 하지만요, 바로 이 CMO 치료제 부분이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가 이 셀트리온이 가면 저는 심리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항체 치료제 일라이릴리 부분을 1700원치를 수주를 해서 이미 삼성바이오로스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150만치, 200만치가 셀트리온이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서정지 회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라고 본다면요, 글로벌 CMO 회사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이 CMO에서 1등이 어디죠? 론자와 삼바잖아요. 수요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바와 셀트리온을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파생적으로 생각해서 사고를 한다면요, 굉장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외국계 IB, 국내 증권사 엇갈리 전망. 우리는 아까 외국계 증권사의 내용을 봤고 국내 증권사의 내용을 봤죠. 근데 지금 외국계 증권에서는요, 코스피를 3200까지 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했고요, 정말 콕 집어서 셀트리온을 비추천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증권가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는 아름답게 조정이 됐죠.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게 지금 48조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합치면요, 이게 8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 주가가 지금 기대감에 오른 부분이요, 셀트리온만 본다면 20조가 넘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 크레딧 스위스에서 본 데이터가 얼마였죠? 4천억 정도였죠. 근데 이걸 대충 판매량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보시면 판매량이 아까 뭐였죠? 70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이겁니다. 셀트리온이 승인이 될 거라고 본다면 그 데이터가 일라일리와 지금 리제네론과 똑같거나 비등한 수준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3등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3등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미국과 유럽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판매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좋은 케이스 일라일리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 이것은 당연히 가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신고가를 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죠? 리제네론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당연히 신고가를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최악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가 안 좋아서 3등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고 내가 검토를 해봤을 때 과연 외국계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70만 명밖에 이것도 안 쓸까? 만약에 70만 명치밖에 안 쓸 거라고 한다면 주가는 아마도 여기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